자, 오케이. 빨간색. 빨간불이지. 그럼 한번 봐봐. 이거 빨간불이 되지. 그지? 오케이. 됐어요. 자, 오늘 확률의 세 번째. 이거 통계인데 사실 이거 제목이 잘못됐네요. 자, 세 번째 통계입니다. 자, 통계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해분인 자,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지금부터 한 얘기를 잘 들어주실 바래요. 자, 이 부분도 요점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자, 요점 정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적는 내용들을 거기 적어주세요. 첫 번째. 자, 일단 확률 질량 함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확률, 자, 질량 함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일단 하나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확률 질량 함수. 얘를 뭐 하냐면 편하게 설명할게. 자,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다. 자, 확률을 구하는 함수다. 적어주시고. 자, 물론 선생님이 다 메모해서 인쇄해 줄 수도 있지만 니네가 적으면서라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자, 확률 질량 함수. 자,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확률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요. 두 번째, 뭘 하게 되냐면, 자, 확률 분포표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확률 분포, 자, 표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자, 확률 분포표라는 건 뭐냐면, 자,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x1, x2, 땡땡땡에서 xi, 그다음 pn이라고 하는 이렇게 n개의 값이 가능한 변수들이 있는데, 근데 그 변수들이 각각 선택받을 확률을 나란히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놓은 이 표를 우리는 바로 뭘 하면 확률 분포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지금 눈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자, 눈이 좀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자, 이런 표를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첫 번째 변수, 그것이 일어날 확률. 자, 두 번째 변수, 자, 그것이 일어날 확률. i번째 변수, 그것이 일어날 확률. n번째 변수,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놓은 거. 얘를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성질, 당연한 건데, 일단 시그마 pi는 1이 되셔야 돼. 자, 확률의 합,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 핵심 바로 뭐냐?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기대한다. 그래서 expect의 약자를 써서 EX, 기대값. 이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첫 번째 변수와 첫 번째 확률을 곱하고, 자, 두 번째 변수와 두 번째 확률을 곱하고, 그래서 마지막 n번째 변수와 n번째 확률을 곱한,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 자, 각각의 변수와 확률을 끼리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해준. 자, 얘를 우리가 바로 평균, 기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기대값. 이것도 원래 기대값일 텐데, 좀 맞춤표가 기대값이지. 요즘에 기대값이라 쓰지 않냐? 그죠? 최소값, 최대값처럼 이것도 기대값. 하여튼 뭐 같은 기대값. 자, 분산. 혹시 분산의 정의를 기억한 사람 있나요? 자, 분산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분산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린 바로 뭘 하냐? 분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냥 용어하고 뜻하고 공식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 필요해. 자,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럼 편차는 뭔데요, 선생님? 편차. 자, 편차는 바로 뭐냐면, 자, 변수에서 그 변수의 평균을 뺀 개념을 우린 뭐라 한다?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지금 여학생들이 좀 많아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키 평균이 예를 들어 170이다. 예를 들어. 그럼 선생님 편차가 8이에요. 178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평균이 170인데 내가 키가 168이다. 그럼 나의 편차는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거야. 자, 나에서 우리들의 평균을 뺀 거. 얘를 바로 편차라 해요. 이건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사실 알고 왔어야 되는 건데, 사회간 분산 영어로 하면 Vx, 자, 기호로는 시그마의 제곱. 자,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중요한 공식입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우린 분산을 계산을 한다. 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 근데 우리가 일단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건 다 알려줄 거야. 문제풀이 통해서. 일단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다.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럼 제곱의 평균 어떻게 계산하느냐? 각각의 변수들을 제곱하고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걔를 모두 더해라. i는 1부터 n까지. 자, 확률 변수의 변수의 제곱의 평균. 자, 각각의 변수를 제곱하고 그거의 확률을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하겠다.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자, 세 번째 개념. 자, 변수의 1차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각각의 변수에 뭔가를 곱하고 더해서 각각의 변수에 뭔가를 곱하고 더해서 각각의 변수에 뭔가를 곱하고 더해서 이 친구들의 평균도 구하고 이 친구의 분산도 구하고 이 친구의 표준 편차도 계산을 하는데, 자, 얘는 그냥 전개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네가 원래 갖고 있던 평균에 A, B를 하고 B를 더해 주시면 되겠고, 자, 분산은요, 뭔가를 더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1, 2, 3의 평균이 2고 편차가 1이거든? 근데 여기다 다 5를 더했어. 다 5를 더하면 6, 7, 8이 되는데 평균은 7인데 편차의 변화가 생기지가 않아. 자, 각각의 변수에 다 똑같이 뭔가를 더하잖아. 편차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더하는 행동은요, 분산을 구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편차가 지금 현재 1이었는데 내가 여기다 곱하기 2배해서 2하고 4하고 6을 만들면 편차가 2배가 돼요. 그래서 A를 곱하잖아? 그럼 편차가 2배가 되고 편차 제곱은 A 제곱배가 되고, 자, 그래서 A 제곱배의 분산 X 이렇게 되게 된다. 자,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더하는 건 전혀 의미 없이, 자, 곱하는 숫자가 만약에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A배의, 자, 시그마 X가 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개념 답니다. 자, 물론 이제 핵심적으로 중간에 있는 이런 평균 분산 구하는 거에 우리가 되게 집착을 많이 하고 할 텐데, 자, 일단 이것이 이산 확률 분포에서 기억해 둬야 될 개념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문제를, 자, 어떻게 푸는지 봐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한번 슬슬 시작해 볼게요. 아, 눈이 지금 계속, 컨디션이 가끔 이러는데, 안약을 넣어도 이게 인공눈물 넣어도 소용이 없는 거 보니까, 선생님 그 안과 의사가 돌팔이 같아요. 인공눈물은 괜찮아져야 되는데 지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이렇게 바라보면 저 카메라 쪽 부분이 잘 이렇게 정확하게, 그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난독증을 왜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그런 약간 화면 같은 것처럼 이게 이렇게 여기 잘 안 보이는, 큰일 났습니다. 가끔 이래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확률 질량 함수와 이상률 변수에 대한 문제 풀이를 잠깐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야,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모든 값들이 1, 2, 3, 4, 5, 6 땡땡땡땡에서 99까지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자, 요 함수를요 바로 뭐라 하냐면, 여긴 따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얘를 바로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확률 질량, 자, 함수다라고 얘를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입을 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가 예쁘게 주어져 있어서, 자, k 대신에 1부터 90까지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유의 문제는 결국에 그 확률의 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보다는 얘를 유리화해서, 자, a 곱하기 루트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처럼 일단 대입을 해서 더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유리화를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대입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자, 분모에 중간에 부호 받는 거 분모제 곱해줘서 이렇게 유화를 했습니다. 갈게요. 야, 내가 k 대신에 1 대입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p x가 1이 될 확률, 그럼 k 대신에 1 대입하면 a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 되는 게 k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결과고, 의미는 이렇게 x가,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이 다음과 같다. 자, k 대신에 2 집어넣어 주시면, 자, px가 2가 될 확률이, 자, a 곱하기 루트에 3 빼기 루트 2가 될 것이고, 자, k 대신에 3 대입하고, 그럼 px가, 자, 확률 변수는 대문자를 씁니다. 자, x가 3이 될 확률이 바로 a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자, k값이 99까지 가능하다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k 대신에 99를 집어넣어 주시면, 자, px가 99가 될 확률은 a 곱하기 루트, 자, 100 마이너스 루트에 99가 되게 되니까, 자, 딱 더해 주시면, 자, 여기서 뭐 쓴다? 확률의 합이 1이라는 성질을 사용하셔야 돼요.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성질에 이어서. 자, 다 더하면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져서, 자, 확률의 합을 구해주시면, 확률의 합이 어떻게 돼? 자, a에, 자,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이 확률의 합인 바로 9a.
근데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A값은 얼마가 되더라? 바로 9분의 1이 바로 A가 일어나게 A값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야, KX가 16이 될 확률부터 99. 잘렸는데? 이거 왜 잘리지? 잘리면 안 되는 건데? 잠깐만. 다시 껐다 할게. P 처음 쪽 뿅뿅. 잘리면 안 되는 건데. 자, 99까지의 확률. 자, 니네는 책을 보면 알겠지만 자, 99가 될 확률까지 계산해 달라는 얘기고. 맞죠? 99가 될 확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부터 대입해야 돼? 16부터 대입하는 것도 보셔야 돼. 야, K 대신에 16을 대입해 주시면 PX가 16이 될 확률이 A 곱하기 루트의 얼마죠? 자, 16이 될 확률이면 16 집어넣어 주시면 자, 17 빼기 루트 16이 자, 여기부터 계산이 되시고 요거 더해달라는 얘기고. 자, 궁금한 건 그래서 요렇게 확분되면 결국에 남는 게 누가 남다? A 곱하기 자,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6인 자, 10에서 4 빼니까 6이죠. 궁금한 게 6A고 그것을 B라 했으니까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B값도 나오게 되게 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어우씨 눈이 좀 차려. 정신 차려서 할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1번 문제 정답이겠다. 자, 확률 질량함수는 대입을 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확률들을 전부 다 계산해 주시고 자, 확률의 합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 해결하신 다음에 네가 궁금한 확률만 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뭐 여기까지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산항률 함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1, 2, 3, 4, 5, 6, 7, 8, 9고 여기 뭐 대놓고 주어졌네요.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 재미나게 또 뭐 물어봤냐면 조건부 확률인 P, A와 B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또 주어졌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는 선생님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개수가 뭐 많지 않으니까 요런 건 표로 정리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확률 분포표를 한번 지금부터 작성을 해보자. 자, 스몰 x 대신에 0 대입해 주시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자, 3이거나 4거나 5거나 자, 6이거나 7인 놈이 바로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자, 0 또는 1 또는 2 될 확률은 CCC 자, 3, 4가 될 확률은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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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자, 6, 7의 확률은 OC제곱, OC제곱 돼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전체 합 계산하면 자, 10C제곱에 6C에 더하기 9C가 확률의 합인 1이 돼야 되니까 자, 10C제곱 더하기 9C에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자, 1하고 10하고 1하고 1하고 빼기 였다 빼기 였다 빼기니까 그러므로 C값이 얼마다? 자, 10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확률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말이지. 된 거냐? 자, 확률을 각각 표로 만들어줬고 각각의 확률들 자, 근데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C값은 그래서 10분의 1이 되게 된다.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또 뭡니까? 자, P, A와 B입니다. 뭐가 베이스에 깔린다? P, B가 베이스에 깔리고 자, 분자에는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올라가게 되고 근데 A하고 B라는 사건이 과연 어떠한 사건이냐? 자, A는요. 그 X가 6 이상인 사건 여기를 A 여기를 A 여기를 A 자, 그 수가 3 이상인 사건을 B 자, 여기를 B 여기를 B 여기를 B 자, 그래서 B PB는요. 자, B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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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더한 거니까 자, 10C제곱 더하기 60분의 자, PA 교비 근데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은 바로 A이니까 포함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인 자, 10C제곱을 자, C 대신에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주어진 경우도 있고 자, 근데 좀 약간 다른 형태로 자, 주어지는 경우도 가능하겠다. 자, 3,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괜찮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지고 먼 곳을 바라보랬어. 먼 곳. 예전에 재원쌤이 먼 곳을 바라보라 하시더라고. 내가 너무 이제 컴퓨터를 너무 집중해서 많이 보니까 그런 이유일 수 있다 해가지고 같이 여기 올림픽공원 산책도 가고 그랬었는데 재원쌤이랑 둘이 남자들끼리 손을 안 잡았어요. 둘이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먼 곳을 바라보라. 근데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별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별 효과는 없었는데 운동 가자면 그냥 운동이 부족하니까 재원쌤이 또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잖아. 여러 가지 운동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또 안 궁금한 사람도 있을 텐데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근데 이번엔 확률 질량 함수가 상당히 독특하게 지금 현재 주어졌는데 자, x가 k가 될 확률이 아니라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주어진 거예요.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야,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이거나 5라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여기다 K 대신에 이제 1, 2, 3, 4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럼 1, 2, 3, 4, 5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래? 그럼 K 대신에 1 집어넣어 볼까? 그럼 P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자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A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근데 X값이 1, 2, 3, 4, 5밖에 못 되니까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사실은 X가 1이 될 확률과 동일하고 자, X가 1이 될 확률이 바로 A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2 집어넣어볼까요? 자, K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자, K 대신에 2 넣으면 P,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K 대신에 2 집어넣으면 4A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4A. 근데 얘가 A를 이미 써먹었으니까 나는 3A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또 확인하게 된다.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4A가 되기 위한 조건. 자, 마찬가지로 K 대신에 3 집어넣어 주시면 오케이. 자,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자, 9A가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하고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9A 이미 4A 해먹었으니까 얘는 5A 마찬가지 원리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K 대신에 4와 5를 집어넣어 보시면 확인하게 된다.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독특하게 주어졌죠? 자,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에 대한 기대값 하기 전에 자,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확률의 합인 자, 요거 더하면 25A가 확률의 합인 1이 돼 주셔야 되고 자, 그러므로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자, 25분의 1이 되게 되고 자, 그럼 너가 확률이 25분의 1이니까 너는 확률이 25분의 1 너는 확률이 25분의 3 너는 확률이 25분의 5 너는 확률이 25분의 7 너는 확률이 25분의 9니까 자 여기서 근데 기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구하는 거 한번 해볼까? 야 근데 이거는 밑에서 이제 기대값도 다 구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좀 손쉽게 구하는 방법 볼게. 야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하는데 확률 변수와 그거에 대한 확률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집중 좀 해줘. 자 여기는 이놈들이 다 분모는 25인데 여기다 2배 빼기 1이야. 이거에 2배 빼기 1이야. 이 친구의 2배 빼기 1이야. 이 친구의 2배 빼기 1이야. 처럼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시그마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밖에 안 내면 그냥 곱하는 게 빨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한 50개. 그럼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칙이 나름대로 보인다면 자, 확률 변수 K와 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25분의 2K-1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으니까 분모는 25인데 자, 분자가 요거 2배 빼기 1, 2배 빼기 1, 2배 빼기 1. K면 2K 빼기 1. 그래서 각각의 변수와 그거의 확률을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개수가 많은 경우는 자, 이렇게 시그마 공식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메모해 두시고 자 밑에 있는 문제를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그러지 않을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는요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너무 오래됐죠? K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자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세제곱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적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됐으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메모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5분의 2K제곱과 마이너스 K 된 시그마 공식. 근데 물론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곱하는 게 빠른데 개수가 많은 경우에. 근데 확률 변수와 확률이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경우도 있단다. 자 이제 밑에 있는 4번 문제에서 평균분산 구하고 다시는 Q에서 평균분산 안 구합니다. 보시면 아는데 자 이제 4번 문제에서 실제로 평균과 분산을 한 번만 딱 제대로 계산해보고 그 다음 뒷부분은 표만 완성하고 그냥 마무리 질 거야. 표만 완성하고 자 그러면 4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인데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 그림과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만약에 5가 된다면 X의 분산은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 자 일단 먼저 니네가 이 표지를 보자마자 일단 먼저 세우식 하나. 일단은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확률의 합이 1이라는 자 첫 번째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정보를 통해서 자,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입니까? 8분의 3이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8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확률의 합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값이 8분의 5가 되게 된다. 일단 이거 먼저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이런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5다. 기호로 표현해볼게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자 평균이 5라는 정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 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거 그거 더한 게 5다라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변수 1과 그거에 대한 일어날 확률 4분의 1. 자, 두 번째 변수 2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 A. 자, 세 번째 변수 4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8분의 1. 자, 네 번째 변수 8과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8을 더한 놈이 요것이 5가 되게 된다는 A하고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요거 푸는 거 좀 시간 아까우니까 선생님이 구해놨습니다. 구해놨더니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8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자,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 A가 8분의 1이구나. 너 8분의 1이구나. 자, B 값은 2분의 1이구나. 자, 이제 이 문제가 궁금한 분산을 구할 차례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산은 딱 이 한 문제만 합니다. 나머지는 표만 완성하고 끝낼 거야 그냥. 알겠지? 자, 분산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정의대로. 자,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산을 계산하셔야 돼. 자,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변수의 제곱 1의 제곱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4분의 1을 곱해주시고 자, 두 번째 변수 2의 제곱에 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8분의 1을 곱해주시고 자, 세 번째 변수 4의 제곱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8분의 1을 곱해주시고 네 번째 변수 8의 제곱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2분의 1을 곱하면 애들이 뭔가 많이 해서 끝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한 게 제곱의 평균이고 그럼 네가 처음 구했던 또는 주어진 평균 5의 제곱을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계산해 주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 그게 나와요. 그게 9.75가 나오게 됩니다. 뭐 답이 사실은 산수 계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떻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느냐 그 과정만 니네가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필요하겠다. 자, 평균 분산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건 초딩도 해요. 내가 볼 때 좀 연습시키면 우리 지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거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계산? 더하기 곱하기? 한번 시켜봐야겠다. 그래놓고 이제 영상 찍어가지고 아, 역시 수학 선생님 딸인데 뭐 초등학교 2학년이 이산확률 분포를 풀고 있다. 다 이렇게 자랑 영상 딱 올려가지고 유튜브 조회수를 또 한번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좀 약간 독특한 문제거나 아니면 확률 분포표까지만 안 되고 게임 끝날 건데 자, 5번하고 6번 문제 중에 6번이 겁나 어려운 문제라 야, 근데 6번 문제를 내가 2학년 시험지에선 본 적이 없어. 진짜야. 근데 3학년 시험지에선 많이 봐. 왜냐면 이 문제가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볼 땐 2학년한테 이걸 설명하기는 좀 약간 부담되지 않냐 싶어가지고 3학년 확통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 6번 문제가. 진짜야. 괜히 집중시키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5번 문제 좀 쉽고 자, 6번 문제 조금 어려운데 요거 2개 풀고 나머지 문제들 쉬운 문제 그냥 싹싹싹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나 좀 쉬어야지. 자, 5번 문제 볼게요. 야, 니네 이 문제 본 적 있지? 2학년 내신 준비하면서 우리 학원 뭐 내신 대비 교재도 있고 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수능에 실제로 한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문제죠. 근데 문제가 아주 재미나요. 야, 지금 일단 이 문제가 처음에는 x가 어떤 값을 갖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다가 보세요. 자, 여기는 이 친구가 넘어가요. 그럼 px가 0이 될 확률과 px가 2가 될 확률을 더했더니 1이다. 근데 확률합이 1이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일어날 확률은 0이고 x가 1이 될 수 있겠지? 근데 확률은 0이겠지. x가 0이 될 확률과 x가 2가 될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된다는 건 뭐 나머지 변수가 있어도 상관없이 왜냐면 확률이 0이니까 자, 요렇게 확률 분포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0하고 2만 있구나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괜찮겠니? 자,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2가 될 확률이 궁금하고 그럼 2가 될 확률 P라고 놓고 보면 0이 될 확률은 1 빼기 P. 근데 문제에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0이 될 확률이 0과 1 사이 0이 될 확률이 1 빼기 P가 0과 1 사이는 없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양변에 1 빼주시고
양변에 1 빼주시고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B값이 0과 1 사이다. 너도 0과 1 사이, 나도 0과 1 사이. 자, 이렇게 일단 각각의 조건이 주어진 거야. 자,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돼. 자, 우리가 요건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상 확률 변수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확률 변수에서 분산을 구하는 원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산 구하고 싶냐?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셔야 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셔야 돼. 근데 네가 지금 구하는 이 형태를 지금 보시니까 2x의 제곱이면 저기 있는데 저 뒤에. 그죠? 그럼 이 친구를 뭐라 할 수 있어? 2x 제곱이 얘가 일단 뭐 구해볼까요? 첫 번째 좌변에 있는 2x의 제곱 구할게. 자, 기대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 그냥 얘랑 얘랑 곱하는 건 0이니까 의미가 없고 그럼 2x가 얘랑 얘랑 곱한 2p. 그래서 좌변은 2p 전체의 제곱. 아, 졸려. 큰일 났네. 너무 쉽나? 자, 분산 갈게.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야. 자, 우변에 해당하는 2배의 분산 vx 어떻게 계산한다고? 2배의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자,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이 변수의 제곱에 이거 곱해봐야 의미가 없고 이 변수의 제곱 4에다 얘 곱하면 이 친구는 4p. 자, 이 친구는 2x의 제곱. 아까 평균이 2p라 그랬거든. 평균이. 근데 그 친구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된다? 자, 2p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왼쪽은 2p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요 p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하세요, 그건. 여기까지만 쓸게. 자, 밑에 있는 문제 조금 어려우니까 사탕 한번 먹고 갈게요. 자, 이게 밑에 있는 문제. 니네 이거 밑에 있는 문제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근데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느 시험에서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휙 뭐가 싫어? 딸기만 아니면 돼? 파인애플. 이제 또 헐면 준 대로 먹다가 이게 항상 생겨요. 쟤는 레몬만 달라고 하다가 아연아 받으셔. 하나 둘 셋. 넌 핸드폰 안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어느 때든 간에. 핸드폰을 끊으면 내가 볼 때 인서울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핸드폰을 안 끊으면 힘들어요. 허이차. 아이고. 내가 좀 난코스로 줬는데. 졸지 마. 너 때문에 주는 거야? 허이차. 아니야. 제대로 받아. 뭘 그렇게. 허이차. 오케이. 내가 잘 던진 거야. 나령이 차례야. 잘 받으셔야 돼. 하나, 둘, 셋. 좀 짧다. 야, 너 받아. 너도 졸지 좀 마. 너 습관성 졸는 게 좀 심해. 습관성으로 졸는 게 좀 심한 것 같아. 졸립지 않지? 근데 그냥 어느샌가 너도 모르게 자지 않아? 왜 졸려? 졸려 지금? 옷을 또 너무 따뜻하게 입은 것 같아. 셔츠에 니트면은 따뜻 조합에 손이 머리 맞춘 줄 알고 안 먹는데 입이 고급이라 안 먹는데 이런 불량식 같은 거 받아 하나 둘 셋. 받았어 여기 아까 이렇게 드신 거. 자, 빨리 졸지 마시고. 자,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니네가 볼 때 문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일반화해서 문제를 좀 푸는 하기 필요하거든? 자, 일단은 뭐 문제는 단순해. 어느 시험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3점이 높대. 여자들이 잘하나 봐. 자, 남학생의 분산과 여학생들의 분산이 각각 주어졌고 자, 응시한 인원수 남학생, 여학생 주어진 상황에서 전체 분산을 계산해 달라. 참고로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구집에 모 선생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도 맨날 교무실에서 문제만 풀고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가 좀 씁쓸하겠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를 가끔가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이거 내 풀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봐달라는 가끔 얘기를 듣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풀어줬어요. 서술로 이렇게 잘 보셔야 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창동여고. 나 창동여고 역시. 작년인가 재작년 창동여고 나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창동여고 나왔어. 3학년 거에서. 내가 알기로는 다른 거 3학년에 나와. 3학년에. 자, 보셔. 자, 일단 먼저 얘를 나도 좀 풀이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 자,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류하고 남학생들의 성적을 x라는 변수로 두고 여학생들의 변수를 y라고 한번 두고 시작을 할게. 자, 일단 먼저 인원수를 먼저 조사할게. 인원수. 자, 인원수는요.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지금 현재 1대2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의 수의 2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남학생의 수를 2n, 여학생의 수를 n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평균 볼게요. 평균. 자, 평균. 자, 여학생의 분산이, 야, 근데 지금 이게 궁금한 게 분산이라는 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기 때문에 남학생의 평균하고 여학생의 평균을요, 0점과 3점으로 두고 계산하는 게 편해요. 물론 서술형이라면 m과 m 더하기 3이다 라고 놓게 하는 게 편하겠지만 이렇게 안 놓으면 이거 사실 풀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3점이 높다 했으니까 얘는 0, 얘는 3, 평균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분산 주어졌어요. 자, 문제에서 분산 주어졌는데 얘는 분산이 15고 얘는 분산이 10이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시그마 xk 남학생들의 점수합 알아야 되고, 시그마 yk 여학생들의 점수합을 조사하셔야 되고, 자, 시그마 xk의 제곱 남학생들의 제곱의 합 계산하셔야 되고, 자, 시그마 YK의 제곱인 여학생들의 점수 제곱의 합을 계산하셔야 돼.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말이지. 첫 번째, 그럼 얘는 뭘로 구하느냐? 얘로 계산을 합니다. 자, 남학생들의 총점 계산해볼까? 남학생의 수가 명수가 22n명인데 걔네들의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야. 인원수가 2n명이니까. 자, 걔네들의 점수합이 어쩌이다? 빵점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자, 여기 평균이, 니네 평균이 30점이야. 여기 10명 있어. 그럼 총점이 300점. 얘랑 얘랑 곱하거든. 그래서 남학생들의 점수합은 빵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 0점이니까 마이너스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여학생들의 점수합. 시그마 K는 1부터 여학생은 n명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명까지 YK. 그럼 여학생 n명에 평균이 3점이니까 이 친구는 바로 3n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3n. 되겠어? 다음 간다.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자, 보셔야 돼.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편차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어.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서 그 집단의 평균인 0을 뺀 편차, 그 친구의 제곱에 평균을 구한 게 뭐다? 15야. 평균을 구한 게. 그럼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계산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했더니 그것이 바로 15가 나오게 된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자, 각각의 남학생들의 성적에서 남학생들의 평균인 0을 뺀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들의 합을 걔네들의 전체 인원인 2n으로 나눈 놈이 바로 분산 15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럼 분산의 정의를 모르면 못 풀어요. 자, 근데 이거 다행히 0이니까 다행인 거야. 아까 봐봐, 이거 만약 m이라 하잖아. 아, 전개할 생각 해보세요. 빡세요. 빡세. 빡치는 게 아니라 빡셉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그래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남학생들의 점수 제곱의 합은 30n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30n. 그럼 여학생 생각해보자고, 여학생. 자, 그럼 여학생의 분산은 어떻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냐면, 자, 각각의 여학생의 점수에서 여학생들의 평균인 3을 빼주시고, 그거 제곱한 여학생들의 편차 제곱, 여학생들의 점수들, 그래서 여학생들의 평균을 뺐고, 자, 여학생의 편차 제곱의 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명, 걔를 n명으로 나눈 것이 바로 12가 되게 되더라. 그리고 좀 힘들죠? 야, 얘가 넘어가면 12n인데 얘를 전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Y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YK의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9인데 얘 곱하니까 더하기 9n을 한 결과가 바로 얼마다? 12n이 되게 되더라. 전개를 한 거야. 요거 전개해서 시그마 공식을 적용을 한 거죠.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하는 과제 중에 아마 문제 있었던 것 같으니까 하면서 한번 내가 이거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 자, 역대 모의고사 이것도 한번 나왔죠, 지금? 이게 좀 오래되긴 했어, 2008년도.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신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농후하기 때문에.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시그마 YK가 3n이라며, 이거 3n. 그러니까 빼기 18n? 그러니까 빼기 9n? 넘어가면 21n. 아, 그래서 시그마 얘는 21n이구나. 얘는 21n이구나. 야, 근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KNL부터 자, n까지 YK의 제곱의 합은 21n이다. 21n이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전체 분산 구하려면 전체 평균을 계산해야 돼. 자, 지금부터 전체 평균을 계산해 볼게. 자, 여기다 전체 평균. 자, 얘네들의, 야, 근데 선생님 진짜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유일한 방법이야, 유일한 방법. 유일한 설명서대로 풀고 있는 중이야. 야, 전체 평균 어떻게 돼? 야, 전체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남학생들의 점수합. 자, 남학생들의 점수합과 여학생들의 점수합을 다 더해서 전체 인원수인 3n으로 나눠주는 게 이것이 바로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자, 그럼 전체 평균. 야, 요건 0이고 시그마 YK는 3n이라 했으니까 그럼 0 더하기 3n을 3n으로 나누니까 전체 평균 얼마다? 1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 평균 1점. 자, 이제 마지막 전체 분산만 구할게요. 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 1점이야?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각각의 남학생의 점수인 XK에서 평균, 전체 평균 1 뺀 걸 제곱해서 더해주시고 남자들의 편차 제곱의 합입니다. 남자들의 점수를 다 X1, X2, X3 했는데 전체 평균이 1점이잖아. 그럼 전체 평균에서 부족한 양의 편차 제곱의 합과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학생들 수 YK에서 1을 뺀 놈의 전체 제곱 이거를 여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합이죠. 전체 더하신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눠라? 전체 3n으로 나눠라. 다 전개하셔야 돼. 자, 그럼 이 친구 xk제곱 마이너스 2xk 더하기 1인데 이거 곱하니까 2n. 앞에 거하면 yk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yk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가 곱한 거. 그럼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녹색으로 전개하시면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진짜로 내가 여기 기출문제 있는지 모르지만 뒤져볼게. 있으면은 내가 진짜 보여줄게요. 창동 요건 확실한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어. 자, 전체 인원 3n인데요. 야, 근데 니네 이런 문제를 근데 본 적은 있냐? 우리 내신 대비 교재 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내신 대비 교재 사실 있어요. 레벨업 북에 가면 사실 있는데. 자, 갑니다. 첫 번째 선생님 시그마 xk의 제곱의 합은요. xk 제곱하면 30n 이 친구 30n. 자, 얘랑 얘랑 곱하면 2배.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자, 얘랑 얘랑 곱한 거 2배 하시면은 마이너스 2 xkn xk 요거 x의 합인데 요 0이에요. 0. 그러니까 요거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중간은 전개하면 0. 요거 곱하기 0. 자, 요거 제곱하면 1인데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기 2n. 자, 요거 제곱하면 yk 제곱의 합 yk 제곱의 21n.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yk 합 마이너스 2yk 합. 근데 yk 합이 3n이니까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6n에 요거 제곱하면 더하기 1인데 얘랑 얘랑 곱한 더하기 n까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 n이 약분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실제로 나오잖아? 그러면 솔직히 그냥 1명, 2명이라고 해도 돼. 진짜로. 만약에 단답형 객관식이면 얘가 1명이고 얘 2명인데 그럼 여학생 혼자 걔 혼자 점수가 몇 점이냐면 3점이야. 3점 혼자 평균이 3점이었던 거지. 그 남학생 2명에 근데 분산 이게 나와야 되니까 1명은 안 되겠고 그러니까 적당히 뭐 10명, 20명 또는 뭐 연격 이렇게 하고 이게 두시는 게 계산하기는 좀 약간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균을 m하고 m 더하기 3 두면 상상을 해보세요. 계산이 얼마나 복잡해지실지. 그래서 0, 3이라고 두시는 게 그냥 무난하겠다. 자, 조금 빡센 문제인데 자, 우리가 뭐 수능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신도 좀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빡센 문제 하나를 봤는데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셨어야 돼. 여기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재료 뭘 준비한다? 이런 기본적인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고 전체 평균 구해 주신 다음에 전체 평균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편차 제곱의 합을 전체 인원수로 나온다. 근데 이게 다 정의를 사실 이용한 문제야. 시그마를 썼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독특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어렵긴 어렵지. 그죠? 문제는 단 참 심플한데 빡센 문제죠. 질문하면 하죠? 질문하면 하죠? 그죠? 자, 이제 몇 번 문제 풀 거냐면 7, 8, 9, 10, 11, 12, 12. 4개 하고 쉬는 게 내가 볼 땐 깔끔한, 이 양분포 양이 적으니까 봐서 좀 중간에 좀 끈따라 하더라도 자, 이제 표 만드는 연습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사실은 표만 주어지면 확률 구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야. 기대값하고 분산을 구하는 건 지수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쉬운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 이 단원에서 우리의 변별력을 주는 건 니네가 직접 확률 분포표를 만들게 하는 그 과정이 사실 중요하다.
선생님 지금부터 해서 확률 분포표 만들어주고 그냥 끝낼 거야. 평균분수 안 구해? 구하래. 엑셀 평균. 안 구해. 안 구해? 물론 니는 이제 과제는 해야겠지만. 야,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자,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x가 가능한 값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걔를 바탕으로 사실은 두 번째 뭐 하냐면 확률 구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확률 구하기. 자, 확률 구하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니네가 먼저 봐봐. 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어떤 값들이 가능합니까? 얘기해봐, 표정인가? 0, 1, 2, 3. 0, 1, 2, 3이 가능해. 일단 이것을 먼저 적어놔야 그거에 대한 확률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쉬운 거야?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야?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려면 그 숫자는 4 하나뿐이니까 그럼 요거의 확률은 6분의 1. 자, 주사위를 던져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방법은 1 또는 5 두 가지니까 얘는 6분의 2.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기 위해선 2 또는 6이 돼야 되니까 요것도 6개 중에 2개, 나머지 하나는 6분의 1. 6건의 확률로 가시는 게 편합니다. 요 분자 계산하실 때 다 하지 마시고 빡센 거 몇 개 하고 쉬운 거 몇 개 하면은 제일 빡센 건 하나 남겨도. 딱 봐도 이게 좀 힘들겠네.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계산하신 다음에 6건으로 가주시는 게 편하지 않겠냐. 완성하시면 평균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완성까지만 하겠습니다. 메모하고 다음 문제 바로 갈게. 자동차 딜러였어요. 내가 아까 펠리쉐이드 언제 나오냐고.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나온대요. 오늘 공장에서 나왔답니다. 선생님의 차가 오늘 공장에서 나와서 지금 알지? 이게 큰 차가 왜 차 싣고 이렇게 다니는 거 맞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일 거야. 어디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전화해 주셨는데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1이 적혀있는 구슬이 1개, 2가 적혀있는 구슬이 3개, 3이 적혀있는 구슬이 5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어. 근데 이 중에서 2개를 꺼내서 2개의 구슬에 적혀있는 수를 곱한 걸 x를 하겠대. 좀 신기한데? 자, 1 하나, 2가 적혀있는 게 3개, 자, 3이 적혀있는 구슬이 5개인 상황에서 내가 2개의 구슬을 꺼내서 곱할 거야. 순서 고려하지 않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9C인 거야. 자, 물어볼게. x가 가능한 값들은 뭘까요? 자, 그래서 내가 주사위 2개를 이 공을 2개 끄집는 다음에 그 2개 수를 곱할 거래. 태우야,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건 뭘까요? 2겠지? 그 다음 뭘까요? 3이겠지? 그 다음 뭘까요? 자, 내가 여기서 2개를 끄집어내서 걔를 곱할 거야. 그 다음 뭘까? 4 가능한가? 가능하지. 2하고 2 뽑으면 4 가능하지. 털어난 걸 뽑을 수 있으니까 4 가능하지? 5 가능하냐? 5 가능하냐고? 안 되죠? 5가 어디 가능하냐? 곱해서 5가 되는 게. 자, 6 되냐? 6 되죠? 2 하나 뽑고 3 하나 뽑으면 6 가능하죠? 7도 안 되고 8도 안 되고. 자, 9가 가능하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먼저 조사해 주셔야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 9C야. 8, 9, 70이 반으로 나눈 36가지 경우의 수가 분모에 전부 다 깔리기 때문에 모두 다 계산할 필요 없고 이 중에 쉬운 것만 빨리빨리 계산하고 생각해서 이건 좀 빡세겠다? 그럼 6건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숫자 2개를 곱했어. 2개를 곱해서 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1 하나 뽑고 2 뽑아야 돼. 그럼 내가 얘를 요렇게 뽑고 요렇게 뽑고 요렇게 뽑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는 3가지. 선생님, 그럼 만약에 두 수의 곱이 9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3,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돼. 자, 5, 4, 20의 반토막인 10가지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자, 두 수의 곱이 6. 그럼 여기는 2 중에 하나 선택하고 3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3 곱하기 5인 15가지 경우수. 자, 뭐랄까? 요거 해볼까? 두 수의 곱이 3이 되는 방법은 1을 뽑고 3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그 경우에선 5가지. 물론 이것도 어렵진 않지만 6건으로 하시거나, 자, 2개 수의 곱이 4가 되기 위해선 여기 있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3C2로 뽑아주시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또 확률 변수가 주어진 경우도 있다. 다양합니다. 자, 12번 문제였고요. 8번 문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개 정도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수준이면. 자, 그림과 같이 숫자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 중에서 내가 볼 땐 이건 1을 서로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문제가 배려를 해준 거야. 사실 이런 표현은 사실 필요 없는데. 자, 근데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자, 두 수를 끄집어냈을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최소값을 계산해달라. 자, 그림이 있나요, 따로?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좀 밀렸어. 아까부터 보니까 한쪽씩 밀렸어. 왜 이렇게 밀렸을까? 이거 밀렸어. 누가 밀렸어? 왜 밀렸어? 이씨. 밀렸어. 자, 7번 있고 8번 있고 9번 있고 딱 이렇게 내가 지금 준비했는데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여기서 두 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근데 그 두 개 중에 작은 숫자, 작거나 같으면 최소값을 x라고 할 거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가능할까요? 뭐가 가능할까? 여기서 내가 두 개를 끄집어내. 그래서 꺼낸 수 중에 작거나 같은 최소값을 x를 하겠대? 어떤 값 가능하겠어? x값 뭐 가능? 뭐 가능할까? 3? 3만 가능할까? 3 가능하지. 3하고 3을 보면 최소값이 3일 수도 있는 거지. 또 뭐 가능할까? 1 가능하겠지? 또 뭐 가능할까? 그래, 2 가능하겠지. 자, 먼저 얘를 조사하시고 자, 분모 먼저 갈게. 내가 6개 공 중에 합을 구하겠다. 최소값을 구하는 건 순서 거래가 없으니까 자,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자, 6, 5, 30의 반토막인 15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로 볼 수 있겠구나. 전체 경우의 수? 자, 이제 갈게. 야, 최소값이 3이 되려면 얘 뽑고 얘 뽑는 한 가지밖에 불가능해.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6건으로 갈 건데 자, 최소값이 1이 되는 게 편할까요? 최소값이 2가 되는 게 편할까요? 최소값이 1이 되는 게 편할까? 2가 되는 게 편할까? 2가 되는 거? 자, 볼게. 몇 가지인지 한번 세봐. 최소값이 2가 되는 거. 얘랑 얘 뽑는 방법 가능하겠지? 얘랑 얘 뽑는 것도 가능하겠지? 얘랑 얘 뽑는 거, 얘랑 얘 뽑는 거, 얘랑 얘 뽑는 거 가능하겠지? 몇 가지 셌어? 자, 얘랑 얘랑 뽑는 거 한 가지. 얘랑 얘랑 뽑는 거 두 가지. 그다음 얘랑 얘랑 뽑는 거 세 가지. 그다음 얘랑 얘랑 뽑는 거 네 가지. 그다음 얘랑 얘랑 다섯 가지. 그냥 5가지 경우의 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노가다로 센 거야. 자, 그냥 15가지 중에 둘이 6가지 해먹었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는 9가지가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세 문제만 더 합시다. 사실은 한 문제만 더 하는 거라 보시면 돼. 자, 10번 문제. 야, 가당간 표 만들어지면 평균 분산 구하는 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산수 계산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단원에서. 검은 공 3개와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후 다시 집어넣지 않겠다.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해서 흰 공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를 x를 하겠다. 자, 시은아.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뭐 가능할까요? 검은 공 1번, 검은 공 2번, 검은 공 3번과 흰 공 1번, 흰 공 2번이 있는데 흰 공이 모두 나올 때까지 뽑은 횟수. 2, 3, 4, 5. 운 좋아서 흰 거 뽑고 흰 거 뽑잖아? 그럼 2번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 거, 흰 거 뽑잖아? 그럼 제에서 더럽게 없으면 5번까지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이 3, 이것이 4.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가 3보다 클 확률. x가 3보다 클 확률은 요거 구하라는 거죠. 자, 이건 통계가 아니라 사실 거의 확률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요 확률이 궁금하냐? 근데 4번째, 5번째까지 가는 게 힘드니까 나는 그래서 얘를 1 빼기 자, 2번 만에 끝낼 확률과 3번 만에 끝낼 확률을 제거해서 깨버리겠다. 야, 그러면 2번 만에 끝낸다는 건 뭐야? 흰 거 뽑아야 돼. 흰 거 뽑아야 돼. 흰 거 뽑아야 돼. 그럼 처음에 흰 거 뽑을 확률 자, 5분의 2. 자, 두 번째 흰 거 뽑을 확률 4분의 1. 자, 3번 만에 끝내겠다. 3번 만에 끝내겠다. 그럼 세 번째 흰 거 뽑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흰 거, 검은 거 뽑을 수도 있고 검은 거, 흰 거, 그 다음에 흰 거 뽑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계산하기 전에 하나 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 자, 3번 만에 끝내야 되니까 마지막에 3번 읍자에 흰 거를 뽑았고 그럼 앞에 1번, 2번, 두 번째 검은 거, 흰 건지 흰 거, 검은 건지 모르니까 나열을 했는데 야, 얘랑 확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시 집어넣잖아. 그럼 100% 같겠지. 내가 만약에 공을 뽑고 다시 집어넣는 복원 추출이면은 얘랑은 순서만 다른 거니까 100% 같겠지? 근데 이건 복원 추출 아니야. 내가 지금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같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틀려 괜찮아. 같을 것 같다. 아니다. 틀릴 것 같다. 둘이 다르다. 자, 한번 계산해볼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처음에 흰 거 뽑을 확률이 5분의 2고 그 다음에 검은 거 뽑을 확률이 4분의 3이고 그 다음 마지막 흰 거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야? 요거 볼게. 처음에 검은 거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고 두 번째 흰 거 뽑을 확률이 4분의 2고 세 번째 흰 거 뽑을 확률이 3분의 1인데 같아요, 달라요? 같죠?
비보건 추출도 있잖아. 누가 먼저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 되게 중요해. 니네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비보건 추출해서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보거든. 그래서 마지막 고정시켜놓고 앞에 순서 바뀌는 거 있잖아. 상관없다. 이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지금 뭐 딸기만 내가 딸기 싫어하지? 딸기 싫어하지? 야, 얘가 먼저 뽑고 얘가 먼저 뽑았을 때 얘가 딸기 맛을 먹을 확률이나 얘가 뽑고 얘가 뽑았을 때 딸기 맛 확률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왜 그런 거 하잖아. 제비뽑기 할 때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이긴 사람이 먼저 뽑기 하잖아.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특정이 일어날 확률이 비보건 추출도 상관없이 같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니네 나중에 이거 모르면 다 계산한다고. 근데 비보건 추출도 순서는 상관이 없다.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이제 두 가지 개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지게. 자, 중요한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다를 것 같잖아, 그죠? 사람들이. 뽑고, 그러니까. 왜 우리 또 이렇게 제비뽑기 할 때 내가 왠지 기분상 먼저 뽑고 싶잖아. 왠지 저놈이 뽑아가지고. 그래서 저놈 때문에 내가 왠지 못 뽑고 그러면 좀 기분이 불쾌하니까 그럼 난 내가 먼저 뽑을 거야. 자, 누가 먼저 뽑을래? 가위바위보 하잖아? 아무 상관없다. 그냥 네가 뽑으라 그래. 뽑아. 빨리 뽑으라고 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진짜입니다. 누가 뽑든 상관없이. 자, 11번, 12번은 각각 한 15초면 끝나니까. 11번 문제. 자, 표는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 야, 근데 이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이 표를 가지고 평균 분산 구하는 건 앞에 있는 4번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친구들은 또 이걸 모르잖아. 그럼 지금 현재 y의 평균 구해라.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 12x 더하기 5의 평균을 구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12x 더하기 5라는 변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 궁금하게 12x5 더하기 5의 평균이니까 그 여기는 변수의 12배를 하고 5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친구는 5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러면 숫자가 커져. 그럼 계산을 할 때 제곱할 때 좀 빡세져. 계산이 크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새로운 x에 대한 표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던 확률 변수의 1차 변환 성질에 의해서 요건 그냥 원래 평균 계산하신 다음에 할 줄 알잖아. 4번처럼 할 줄 알잖아. 거기다가 12배 하고 더하기 5 해라. 절대로 표 만들지 마시고 자,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의도는 뭘까요? 선생님, 얘도 마찬가지로 스몰 x 대신에 1, 2, 3, 4 집어넣으면 뭐 만들 수 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다. 그거만 확인해볼까? 자,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마이너스 1, 0, 1. 자,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가능한데 자, 각각들의 확률들을 조사해보시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시면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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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 더하기 2 x 대신에 0 대입해주시면 자, 10분의 2 자, 10분의 a 더하기 2 자, 10분의 2a 더하기 2가 각각이 일어날 확률. 그럼 똑같이 또 4번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뭐다? 요거 궁금하대. 자, 분산은요. 더하는 거 의미 없다. 우리 다 같이 커지잖아. 그럼 편차의 변화가 안 생기니까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3배를 곱했으니까 9배의 분산을 구하라는 거는. 분산 구하세요. 4번처럼. 아까 했던 그 산수 계산처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9배를 해라.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의도다. 오케이? 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항구 설명할게요. 15분 쉽게? 괜찮아. 좀 꺼져라. 어디까지 가지 꺼줄래? 리모컨이 의미가 없는데.